혹시 요즘 과일을 매일 드시나요? 과일은 건강식품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들어요. 그런데 아세요? 60대 이후엔 같은 과일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음식의 당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래,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일 선택이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72세의 김순희 할머니는 건강하려고 매일 바나나 2개, 포도 1송이, 파인애플까지 챙겨 드셨대요. 그런데 혈당 검사를 받으니 수치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셨죠. 처음엔 할머니도 놀라셨어요. 과일 때문에 이렇게 해요? 하지만 과일 종류를 바꾼 지 3개월 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까지 내려갔대요. 그게 바로 작은 선택이 만드는 큰 변화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병원에서도 자세히는 알려주지 않는 과일에 담긴 작은 건강의 비밀 말이에요. 어떤 과일은 우리 혈압과 혈당을 살짝 올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과일은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착한 친구가 되기도 하죠. 오늘 함께 하시다 보면 김순희 할머니처럼 과일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는 그런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그 마음이 다음 영상에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과일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병원에서는 보통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적당히가 얼마나인지, 어떤 과일이 괜찮고 어떤 건 조심해야 하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10년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속도가 3에서 5% 정도씩 느려져요. 그래서 50대와 비교해서 60대는 더 느려지고 70대가 되면 또 더 느려지는 시기예요. 이게 계속 쌓이면 혈당 관리가 정말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음식으로 들어온 당이 빠르게 처리돼요. 우리 몸이 인슐린을 잘 만들어서 그 인슐린이 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2개를 먹어도 혈당이 금방 돌아왔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달라집니다. 인슐린이 예전처럼 빨리 일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오래,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젊은 사람이 바나나 2개를 먹으면 30분에서 1시간 안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60대 환자분은 같은 바나나 2개를 먹고도 2시간 이상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심하면 3시간까지도 올라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혈당이 자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혈관에 자꾸만 부담이 커져요. 혈관 벽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그곳에 염증이 생기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는 처음엔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매일 포도 1송이씩 먹다가 5년 뒤에 당뇨 진단을 받은 분도 있어요. 포도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혈당 변동을 관리하지 않으니 결국 당뇨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60대 이후엔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과일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일의 종류가 정말 중요해져요. 병원에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라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인지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살펴봅시다. 저는 이런 과일들을 혈당을 높이는 과일이라고 부르곤 해요.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60대 이후엔 선택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망고부터 얘기해 볼게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망고에 들어있는 당의 양을 아세요? 한 개 망고에는 설탕 5, 6개 정도의 당이 들어있어요. 냉동 망고나 망고 주스는 더 많아요. 농축되어 있거든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망고들은 더 달콤하도록 개량된 품종들이라서 예전보다 더 높은 혈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드신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식사를 마친 후에 작은 조각 2~3개만 드세요. 식사 후에 먹는 이유는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줄일 수 있거든요. 가족이 있다면 함께 나눠 먹으면 더 좋습니다. 이제 바나나 얘기를 해볼까요? 편리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드세요. 그런데 바나나에는 숨겨진 특징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녹색 바나나는 당이 적지만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검은 반점이 많아질수록 당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가 더 달콤하다고 좋아하는데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를 드신다면 덜 익은 노란 바나나를 반 개만 드세요. 가능하면 견과류나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요거트의 단백질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포도도 조심해야 할 과일이에요. 포도는 한 알마다 당이 농축되어 있어요. 작아서 자꾸 집어먹게 되는데 알을 많이 집을수록 당 섭취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한 송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송이는 밥 반 공기와 비슷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송이를 다 드신 것과 밥을 반 공기 드신 것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밥 반 공기면 상당한 양이죠?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예요. 당도가 높게 개량된 품종이거든요. 포도를 드신다면 한 번에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는 좋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포도 주스나 건포도는 되도록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건포도는 포도를 말린 거라 당이 훨씬 농축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은 소화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한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맞기도 한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당도예요. 파인애플 당도는 꽤 높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파인애플은 당 시럽에 담겨 있어서 당 함량이 훨씬 높아요. 통조림 파인애플 한 캔의 당 함량은 설탕 약 1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생 파인애플을 드신다면 작은 조각 2~3개 정도 식사 후에 드세요. 통조림과 파인애플 주스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4가지 과일이 꼭 나쁜 과일인 건 아닙니다. 다만 60대 이후엔 선택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모두 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과일들은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즐기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과일들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우리 몸을 도와주는 과일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혈압도 안정시키고 혈당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과일들이에요. 제가 이런 과일들을 좋은 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과일들은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블루베리를 얘기해 볼게요. 작지만 건강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에요.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위험이 약 32% 낮아졌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런데 신기한 건 블루베리는 당 함량도 낮다는 거예요.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 한 컵은 포도 한 송이보다 당이 훨씬 적어요. 블루베리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요즘 건망증이 늘어나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루에 반 컵 정도를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세요. 아침 식사 때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영양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냉동 블루베리는 따자마자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신선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다음은 사과예요.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말이 있죠?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걸 아세요? 사과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더 많은 좋은 성분이 들어 있으니까 꼭 껍질째 드세요. 사과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우리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아침밥을 적당량만 먹게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요.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그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빠르게 씹고 삼키는 것보다 천천히 씹는 것이 혈당 상승을 더 잘 제어하거든요. 최소 20번 이상 씹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의 종류도 중요한데 가능하면 초록 사과를 드세요. 산도가 높아서 혈당 지수가 조금 낮거든요. 토마토도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토마토도 과일이라는 거 아세요? 과학적으로는 토마토가 열매, 즉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로 생각하는데 과일이 맞아요.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혈액 응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성분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위험이 약 26% 낮다고 해요. 정말 중요한 성분이죠? 신선한 토마토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될 수 있어요. 열에 의해 토마토가 부드러워지면서 성분이 더 쉽게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달걀 볶음이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계란의 지방도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고요. 하루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 정도 반찬으로 챙기세요. 토마토를 삶거나 살짝 데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가 있어요. 아보카도를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과일이에요. 좋은 지방이 풍부하고 당이 거의 없어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한 개에 당이 약 1g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과일의 10분의 1 수준이죠.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칼륨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펴 바르거나 또는 그냥 슬라이스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실제 식단에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좋은 과일 4가지를 모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또는 2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모두 드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6시, 아침 식사 30분 전에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세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아침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점심 12시, 밥상에는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를 생것 또는 익혀서 반찬으로 올려 놓으세요. 따로 준비할 것 없이 간단하게 챙길 수 있어요.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조리하면 성분의 흡수가 더 잘 돼요. 오후 3시 출출할 때는 블루베리 반 컵 정도를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과자 대신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저녁 7시 저녁 샐러드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넣어 보세요. 간단하게 슬라이스해서 올려놓으면 샐러드가 훨씬 맛있어져요.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에 좋은 과일 4가지를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매일 이렇게 챙겨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하지만 2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요.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좋아지며 무엇보다 얼굴빛이 훨씬 밝아질 거예요. 피부도 윤기 있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모든 과일을 다 준비할 수 없다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과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블루베리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조심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조절하고 좋은 과일 4가지를 챙기자는 거 그뿐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건강한 변화는 거창한 다이어트나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 말이에요. 오늘부터 과일 선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첫 걸음입니다. 망고 대신 블루베리, 바나나 2개 대신 사과 1개, 이런 작은 변화들이 3개월, 6개월 뒤에 혈압과 혈당 수치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에너지 수준도 높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혹시 모든 과일을 다 준비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과일부터 시작하세요. 사과가 있다면 사과부터, 토마토가 있다면 토마토부터. 하나의 작은 습관이 모든 걸 바꿀 거예요. 가장 좋은 과일은 가장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가장 좋다는 블루베리보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과일을 선택해 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일만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라는 거예요. 하루 30분의 산책과 7시간의 숙면이 과일 섭취만큼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은 정말 좋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